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 중복이고 아우 많이 더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촬영을 하고 있는 제 앞에 있는 친구 신부님은 정발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박병주 신부입니다.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자, 수거를 할 때 이미 분리가 잘 안 돼요. 분리를 해서 가져가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생긴 문제로 선별장에서 60%는 다 쓰레기 처리해야 돼요. 거기 돈 들어요. 돈 드니까 돈 줄이려고 브로커 통해요. 브로커들이 쓰레기산 만들어요. 지자체는 처리할 방안이 없어요. 법령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재활용률 61.2%, 60% 이상 세계 2위, 독일 다음 훌륭한 나라라고 하는 건 2차원이에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로 가면 뚝 떨어져요. 재활용률이. 자, 여기서 저기로 가면 어떻게 될까? 선별한 것들이 그러면 전부 다 재활용품으로 처리가 되는가? 그럴까요? 자, 이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라고 서울시에서 제작한 아주 짧은 1분짜리, 2분짜리인데 라면 봉지는 어떻게 버려요? 비닐랩은 재활용이 되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 유튜브 방송이에요. 이거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궁금할 때 여기다 물어보세요. 자,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 이 선별된 것이 가면 이제 재활용. 그러면 실제로 재활용, 선별된 플라스틱들을 가지고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회사들이 굳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써야 되나? 굳이 그래야 되나? 그거 위생상 확실하지도 않고 왜 그래야 되지라고 느끼는 원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코로나 때 심각했었고 유가 하락이에요. 자, 기름값이 원유값이 내려가면 원유를 가공해서 만드는 플라스틱의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새 플라스틱 괜찮아요. 자, 저한테 시원하라고 선풍기를 돌려주세요. 새 걸로 만드나 재활용품을 쓰나 회사 입장에서는 단가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새 플라스틱을 쓰려고 하죠. 자, 여기에다가 재활용 단가가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선별업자들이 톤당 15만 원씩 내고 쓰레기 처리 다 해주고, 그리고 막 손톱에 곰팡이 생겨가면서까지 다 분리해가지고 딱 가져갔는데 이 재활용 플라스틱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페트가 350원이었다가 250원, 220원, PP가 400원이었다가 320원, 280원, 무슨 P는 500 얼마였다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단가가. 그러니까 점점 누구도 분리수거된 플라스틱을 가져가서 선별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선별이 안 되니까 재활용률은 훨씬 더 떨어지고 실제로 10% 미만까지도 떨어졌다고 해요.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7%, 5%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유가의 문제가 있어요. 기름값이 싸지면 재활용을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재활용을 한다고 해서 국가가 주는 혜택이 없기 때문이죠, 기업에. 그러니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국은 여기 PET 혹은 페트라고 써야 되는데 글자가 하나 빠졌네요. 왜 독일 페트만 수입을 할까? 중국에서 한국 재활용 플라스틱을 수입하지 않아서 그걸 처리할 방안이 없어서 매우 곤란스럽다는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한국 거를 받지 않아요. 왜냐? 한국 거는 뚜껑이랑 본체랑 재질도 다르죠. 본체에 비닐류가 붙어 있죠. 안에 있는 음식 찌꺼기, 음료 찌꺼기도 정확하게 닦여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 중국에서는 그거를 다시 다 분리하고 처리하려니 돈이 드니까 한국 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 페트는 수입을 해요, 중국이. 왜냐? 독일은 본체랑 뚜껑이랑 다 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써요. 같은 페트예요. 그러니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도 훨씬 더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페트를 수입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독일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독일 페트가 한국 페트보다 깨끗하고 단일 재질로 되어 있을까? 정부의 역할인 거예요. 결국은 정부가 소비자에게 책임을 맡기지 말고 우리한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하시고 안에 걸 다 깨끗하게 씻고 밖에 거 다 라벨 벗겨가지고 열심히, 중요한 말이지만 그 정도의 책임을 생산자에게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독일처럼 기업에게 여러분이 플라스틱, 이 후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는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싶다면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을 하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빨대 없는 우유 좋은 거예요. 우유팩 그 빨대 껴있으면 빨대가 다 쓰레기니까. 빨대 없는 우유, 라벨이 없는 음료, 혹은 리필, 충전할 수 있는 세제 같은 것들을 판매할 수 있게 기업이 스스로 하지 않아요. 기업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인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당근도 있어야 되고 채찍도 있어야 되겠죠. 개인들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사실 개인들에게는 혜택을 줘야 돼요. 독일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병, 캔, 페트 이런 걸로 음료를 사서 먹었어요. 그럼 깨끗하게 닦아서 그 자체로 바로 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질 수 있는 기기에 그것을 넣으면 나한테 환원을 해줘요. 돈을. 병을 넣고 페트를 넣고 깨끗한 거죠. 뭐 맥주캔 같은 거를 넣으면 내 계좌로 계속 돈이 착착착착착착 쌓여요.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지만 개인에게 혜택을 주고 책임을 기업에게 묻는 거예요. 이런 정책이 독일 페트랑 한국 페트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재활용까지 가면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재활용률이 떨어지냐면 최종 단계에서는 13%, 14%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먹어버린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플라스틱이나 다른 것들이 다 재활용이 척척척척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부는 소각로로 가요. 소각로로 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어떤 물질도 모습이 바뀌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은 없어요. 기체 형태건 액체 형태건 플라스틱의 유해 성분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소각로로 가건 아니면 매립이 되건. 인천 매립지에서 2025년 이후로는 쓰레기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서울 사람들 당신이 버린 쓰레기 당신들이 다 가져가 알아서 처리해 라고 선언했어요. 매립지로 가든가 하는 거겠죠. 우리가 소비 중심으로 제가 생각해 볼 만한 몇 가지에서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의 결론인데, 자, 생산을 실컷해 마음대로 생산하고 마음대로 써요. 그것은 우리의 기술력이 어떻게든 해결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자 하는 방식이에요. 정부의 규제도 있어야 되고 기업의 윤리도 있어야 되고 소비자의 책임도 필요합니다. 자, 생산한 만큼 무한정 생산해서 무한정 쓰고 나머지를 기술로 해결한다? 허구고 허상이에요. 말이 안 되는 방식이에요. 에너지랑 똑같아요. 이 플라스틱은. 필요한 만큼만 생산해야 되고요. 그 생산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윤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생각해 볼 만한 몇 가지. 요즘에 배달 음식 많이 드시죠? 저도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엄청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지? 주문할까? 주문하면 굉장히 편하죠. 집 앞까지 딱 갖다 주니까. 돈만 내면 되니까. 가서 가져오면 어떨까요? 우리 집 그릇에 제가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나 냄비에다가 받아다가 먹어요. 음식을. 여기 횟집도 포장횟집 가면요. 유리 그릇 가지고 가면 거기다 다 그대로 올려줍니다. 와사비 같은 거 거기다가 이렇게 달라고 하면 되고요. 간장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초장 큰 용기에 사다가 덜어 먹으면 되고요. 중국집에 시킬 때 집에 젓가락 없습니까? 젓가락을 왜 시켜요? 우리 집 그릇에다가 가져다가 음식을 먹어보면
이 편리성을 제외하면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배달 음식을 많이 먹을 필요가 없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돼요. 그릇에다가, 우리 집 그릇에다 좀 가져다 먹으면 어떨까?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 30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드라이 아이스가 뭐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 아이스크림 30일. 거기에 포장 용기에 드라이 아이스 넣어주죠. 시원하라고. 집에 가서 시원하게 드시라고. 드라이 아이스가 뭐죠? 이산화탄소예요. 드라이 아이스 쓰시면 이산화탄소를 펑펑 내뿜는 건데, 야,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그렇게까지 편하게 먹어야 돼. 아이스크림은 좀 가게 가서 먹으면 안 될까요? 자, 배달앱, 소상공인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배달 앱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저는 주장하는 건데, 수수료가 18%예요. 18%의 수수료를 내야 되고, 배달비 3,000원도 다 소상공인들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 형, 누나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달의 민족 같은 앱에서 업주들한테 주는 거는 오직 스트레스예요. 자, 고객들의 불만과 스트레스만 네가 다 갖고 나머지는 다 네가 책임져. 우리는 수수료만 받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게 이 시스템인데, 이런 방식으로 음식을 먹는 거 너무 비윤리적이지 않습니까? 타인에 대한 폭력이에요. 그 집에 전화해서 그 집에서 사다 먹으면 돼요. 내 그릇 가져가서. 자, 마시고 편한 게 건강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음식이 건강에 좋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자, 제가 있었던 이주센터에, 지금도 있는 이주센터에 공공근로 형태로 이주 여성들이 많이 일을 해요. 한 달에 80만원, 90만원 받고 일을 하는데, 손에 곰팡이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손톱 밑에. 왜 그런가? 우리가 쉽게 이 수수료 줘가면서, 내가 준 거 아니니까 신경 안 쓰실 거예요. 이 업주들에게 이 비싼 수수료와 배달료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면서 제가 집에서 편하게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받아 먹은 그 음식에 붙어있는 음식물 처리하지 않아서 나는 재활용 되겠거니라고 마음껏 버린 그 플라스틱 때문에 이주 여성들의 손톱에는 곰팡이가 핍니다. 그게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쓰레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별로 알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햇밥 먹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뭐 비닐봉지에 있는 거 까먹고 버리고 했던 것들이 다 어디로 갈까? 막연하게 그게 다 재활용이 잘 되고 있거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별로 책임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알면 그렇게까지 못 씁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장한 우리 플라스틱 산업 다 어디로 갔냐? 빙빙빙빙 돌아서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여러 가지 매우 좋지 않은 형태로 돌아올 거예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재활용 강국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저는 실제로 생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 모른 척 하지 말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